어둡다. 소리도 없다. 빛도 없다. 그저 축축한 아스팔트 냄새만이 코를 찌른다. 길바닥. 한 늙은 여자가 쓰러져 있다. 손이 보인다. 주름지고 거칠고 평생 무언가를 붙잡아온 손. 그 손이 지금 차가운 바닥을 짚으려 애쓰고 있다. 떨리면서 힘없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간다. 정장을 입은 남자, 쇼핑백을 든 여자, 핸드폰을 보며 걷는 젊은이. 누구 하나 멈추지 않는다. 그때 한 사람의 발이 늙은 여자의 손 위를 밟고 지나간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목에서 나오는 건 바람 빠지는 소리뿐이다. 또 다른 발이 그녀의 어깨를 밟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자의 눈이 흔들린다. 저 아이들, 저 목소리, 저 웃음, 자신의 아이들이다. 여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외친다. 엄마야, 여기야. 목소리가 찢어진다. 아이들이 다가온다. 그녀의 바로 앞까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녀를 보지 못한다. 아이 하나가 말한다. 저 노인 무섭다. 다른 아이가 말한다. 빨리 가.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사라진다. 여자의 손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 순간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판결관. 노인을 짐이라 여긴 자, 짐이 되어보라. 지옥 대기실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불구덩이가 아니다.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문도 없다. 그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공간이 되어 펼쳐지는 곳.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형벌이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지연. 향년 77. 생전 직업은 없었다. 남편의 직업이 그녀의 명함이었다. 남편 김태준. 판사. 서지연은 평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양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격에 맞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제거해온 사람. 김태준은 경북 시골 출신이다. 아버지 김병철은 평생 논밭을 갈았다. 어머니 박순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들에 나갔다. 그 두 사람이 아들 태준을 공부시켰다. 쌀 한 가마를 팔아 참고서를 사줬다. 밤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우리 태준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며느리 서지연. 첫 만남에서 박순남은 생각했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우리 태준이가 좋아하겠다. 서지연도 웃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 웃음은 진짜처럼 보였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태준이 옆에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 문제는 태준이 없는 순간에 시작됐다. 첫 번째 사건. 시어머니 박순남이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흙이 조금 묻은 운동화. 시골 장터에서 산 채소들. 그때 서지연이 말했다. 낮고 또렷하게. 어머니, 신발은 밖에 두시고 들어오세요. 박순남은 멈췄다. 응? 흙이 좀 묻었나? 친구들 오는 날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설명이 없었다. 그냥 명령이었다. 박순남은 말없이 신발을 벗어 문 밖에 두었다. 그리고 들어왔다. 서지연은 이미 거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
시아버지 김병철이 손주를 보러 온 날. 그는 기뻐서 명절 때 입는 한복을 꺼내 입고 왔다. 문을 열자 서지연이 말했다. 아버님, 오늘 아파트 주민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냥 방에 계시면 어떨까요? 병철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손주를 보지 못한 채. 그날 밤, 태준이 퇴근하자 서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이 영 불편하신가 봐. 오늘도 계속 방에만 계시더라고. 태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시골이 그리우신가? 이렇게 서지연은 진실을 조금씩 바꿨다. 폭력적인 말 한마디 없이, 큰 소리 한 번 없이, 그냥 시부모가 스스로 떠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세 번째 사건. 서지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순남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그 순간 서지연이 눈짓을 했다. 들어오지 말라는 눈짓. 박순남은 그 눈짓을 읽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날 밤 박순남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아들이 깰까봐. 서지연이 사용한 무기는 주먹이 아니었다. 욕설도 아니었다. 그녀가 사용한 무기는 눈짓, 침묵, 그리고 남편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부모님이 시골이 편하시대요. 여기 생활 적응이 힘드신 것 같아요. 억지로 모시는 게 오히려 불효 아닐까요? 태주는 아내를 믿었다. 아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거라 생각했다. 결국 시부모는 서울을 떠났다. 아들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기차역에서 박순남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태준아,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해봤자 아들 힘들어진다. 며느리랑 사이 나빠진다.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라. 그 말만 했다. 기차가 떠났다. 서지연은 태준의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부모님이 시골 가시니까 오히려 밝아 보이시네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거기가 편하신 거겠지. 그 후 시부모는 몇 년을 더 살다가 시골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서지연도 나이가 들었다. 60이 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70이 되자 혼자 장을 보기 힘들어졌다. 77, 그녀는 길을 건너다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내일 가볼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지연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지옥 대기실에 있었다. 다시 어두운 거리, 차가운 바닥, 떨리는 손, 그리고 노인을 짐이라 만든 자. 짐이 되어보라. 판결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새겨진다. 서지연의 형벌 2부에서 시작됩니다.